이걸 듣고서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저도 뭐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 뭐냐면은 경영에 근로자들이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뭐 이제 우리가 산업민주주의나 경제민주화, 요새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인권적인 차원이나 민주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에 봤을 때도 필요하다. 전혀 안 하는 데보다 어느 정도 하는 데가 더 기업의 성과가 좋더라.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고, 뭐든지 과하면은 없는 이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또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경영 참가라는 것이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은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경영 지식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막 그 현장 지식만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역시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경영자의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U커브이고 일정 구간 A라고 하는 그 경영 참가의 구간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왜 또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게 경영의 어떤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거니제이션, 오거나이징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정지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랙티스의 총합이 결국 X라는 형태로 경영 참가의 어떤 프랙티스 제도, 강도로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이 뭐 여기서 그래프처럼 어느 딱 한 점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그냥 어떤 범위거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흐르는 어떤 플로우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한 지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거나이징은 계속 흐르는 조직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관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어요? 어떤 이런 구간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지점이라는 것이 기업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적의 어떤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범위로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 A면은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이제 의미란 얘기예요. 그거보다 이제 그래서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영에 참가를 해야 된다. 막 여러분들이 막 암만 뛰어난 경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 잘났다. 여러분들도 잘났죠, 그죠? 잘났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서버너니트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레이지어하고 그 프리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의 최적인 경영 참가 수준이라는 것은 X 스타이다. X 스타일 때 지난번에 편미분 했죠, 그죠? 예, 편미분도 해서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 편미분을 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조금 누가 이제 묻기도 하셨는데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편미분의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게 이윤 곡선이거든요. 이윤 곡선. 이것은 이제 부가가치 곡선인데, 이 이윤 곡선을 극대화하는 점 XF라는 점에서 미분값을 내보니까 플러스 값이더라. 그러니까 0이 같이 이렇게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0이면 똑같이 0이면은 그러면은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 참가 수준이 기업의 부가가치도,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0이 아니더라는 것이, 0이 아니고 플러스더라 라는 말은 2차 함수이고 이 점에서 플러스니까 어느 수준 가서, 뒤에 가서 꺾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나와서 말은 뭐냐면은 XF보다 X스타가 더 크더라. 아직도 이렇게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 참가 수준 XF에서 기업의 가치, 기업의 부가가치 함수의 미분값이 플러스이더라, 즉 계속 증가하더라는 말은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X스타라는 점이 XF보다 그 뒤에 있더라. X스타가 XF보다 더 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 프리만과 레이지어가 이제 풀어서 얘기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X 스타이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은 회사에서는 어떤 점을 택할 것이냐.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이제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XF를 할 거다. 그건 사회적으로 낭비, 사회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이렇게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만 딱 멈추면은 요때 부가가치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윤은 여기서 극대화되지만은 기업의 가치, 기업의 그 부가가치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국부로서 예? 내셔널 웰스로서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자율에 맡겨놓은. 그러니까 법자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매니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레지어가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X 스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주주 모형에 근거하는 그 패러다임은 점차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의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모델로서는 그 롱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그냥 그 어떤 아직은 저의 그냥 신념일 뿐이고 이렇게 다 모형화되고 밝혀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은 일종의 이제 가설이고 이제 뭐 관점이죠.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과 기업의 가치, 그 국민 경제를 극대화하는 그런 경영 참가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뭐 질문 있으세요? 여기 XW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의로 요것이 지금 이게 전체 파이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요걸 이제 노동자가 기업이 이윤이 먹고 이건 노동자가 먹고 이렇게 하여튼 나눠 먹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도 요 전체 기업 부가가치에서 요거는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가고 요 부분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편미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몫을 극대화하는 점은 어디인가? 라는 거죠. 어디예요? 그게 XW예요. workers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서 아까 이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는 점의 값을 구해서 그게 XF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극대화하는, 즉 요게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XW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둘 다 주장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은 XW를 주장을 할 것이고 그건 어때요? 사회적인 최저보다 더 과도하게 많은 것이지, 그죠?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어떤 사용자들은 XF를 주장할 것이고, 근데 사회적으로 보할 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 참가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X 스타이다 라는 것이지, 그죠? 결국 그 둘 사이에 어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XF는, XW는 글로서 다시 X스타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 참가 수준이고 XF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참가 수준이고 경영 참가 수준이고 XW는 근로자들의 몫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경영 참가 수준이다. 더 요구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자신들의 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로자들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점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다르다고 이렇게 밝혀진 것이 갖는 의의가 뭐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실제로 경영 참가가 어디에서 원천을 갖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했죠?
현장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현장 지식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그 늘어난 가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이 참가를 하면은 입김이 세져. 그래서 더 많이 요구를 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창출한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런 서로 엇갈리는 그런 최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타오가,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의 몫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아마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오도 늘어난다는 그 단조 증가함수의 어떤 이런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타오가 상수라면은 그 편미분 값이 0이 되어서 이 XF가 0일 때 이 그러니까 미분값도 0이 될 수 있는 서로 일치하는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오가 변한다는 거예요. 경영 참가를 많이 시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그만큼 몫을 요구하는 입김도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경영 참가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이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노사협의회가 있다 그랬죠. 노사협의회가 법적으로 있어요. 노사협의회. 그래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 모델 중심, 공동 결정이 아니라 협의 모델이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데는 이렇게 워크카운슬이 자발적으로 레이버 매니지먼트 조인트 커미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요구되어 있지 않은데도 자발적으로 그런 워크카운슬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윤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영 참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이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경영 참가의 대표적인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카운슬을 두지 않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그 C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워크카운슬을 두게 되면은 고정적인 비용이 든다. 워크카운슬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되고 회의할 때 음료수라도 놔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고정적인 회의에 드는 시간이 있고 그런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그 비용이 C라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제 비용을 그린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여기서 생기면 일단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비용이 없죠. 0이지 0이죠. 0인데 비용이 0이다가 딱 발생을 하면서는 경영 참가가 딱 시작되는 것이 어떤 워크카운슬에 있다면 고정적인 어떤 비용이 든다고 보는 거죠. 모델이니까 단순화해서 현실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특징을 봤을 때는 이게 경영 참가되면서 이만큼 이윤이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윤이 어떻다는 거예요. 경영 참가하는 워크카운슬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거죠. 그죠? 비용이 더 많은 거야. 이윤이 더 적은 거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놔두면은 경영 참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워크카운슬을 안 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 참가는 이 사람들의 말에서는 그냥 워크카운슬을 두는 것을 얘기를 해요. 워크카운슬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비용이 그것에 의해서 증가되는 이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크카운슬에서 어떤 생산성 향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그 부가가치를 이윤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연간 그 비용으로 따져보면은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회식하고 무슨 이렇게 그런 사람들 요구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것에 비용이 12억이 들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워크아웃을 안 한다는 거죠. 이윤이 높아지는 건 알지만은 비용 대비 이윤이 낮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마지막 부분인데 이 가운데 RX가 일반적인 지금 아까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RX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RX 그래프라는 것은 즉 기업의 그러니까 경영 참가 수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와 이윤이 달라지는 여기서는 기업 가치죠.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RX라는 곡선은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RX는 뭐예요? RX는 일종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러니까 우리 반에 평균 키가 175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165도 있고 어떤 사람은 185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썸해가지고 평균한 값이 175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영 참가의 수준과 기업의 가치와의 관계도 일종의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죠? 분산, 베리에이션, 분산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합쳐서 평균해 보면 RX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회사는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RX면은 그때 X 스타가 이제 제일 그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최적점이잖아요. 근데 R1X RX 그리고 어떤 데는 R2X 어떤 회사는 R1X여서 R1 스타와 같은 경영 참가 수준이 제일 최적이고 R2X와 같은 기업 부가가치 함수를 갖고 있는 곳은 R2X가 2스타 아니 X2 스타가 사회적 최적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키가 175라고 그것에 맞는 바지를 전부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맞겠지. 하지만 그 평균값 근처에 있는 사람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레이지어 프리만과 레이지어가 주장했던 바는 그러니까 X 스타의 경영 참가 수준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 미국에 워크하운스에 관한 법제화가 없습니다. 독일에도 워크하운스 베트립스 라트라는 이제 그러니까 베트리스 페어 파숭스 게제츠라 그러는데 경영 조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장 조직법.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처럼 거기도 노사협의회와 같은 워크하운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제화 해놓고 있어요. 미국도 노동조합률이 저조해지는데 그것이 경영에 반드시 긍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워크하운스를 법제화해야 된다. 그 법제화되는 수준은 저 X 스타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프리만 레이저. 근데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의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베리에이션입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기업에서는 R1X의 부가가치 함수를 갖는 거고 어떤 데는 R2X와 같은 부가가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제가 거기 있어요. 어떤 기업은 R1X와 같이 어떤 데는 R2X와 같이 이렇게 서로 사회적 그러니까 최적인 가장 바람직한 경영 참가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직을 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데가 R1X와 같은 함수를 가지고 오고 어떤 데가 R2X와 같은 함수를 갖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윤함수 아까 그 이윤함수도 그거에 따라서 그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윤함수는 다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앞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다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
X1F하고 X2F하고 XF하고 이렇게 역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R1X에서 기운을 극대화하는 X1F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XF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X2F가 그 다음 크고, 이렇게 기업마다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 참가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경영 참가의 수준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좀 크게 대별돼요? 정보 공유서부터 협의하고 공동 결정하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죠. 사전 공부할 건지 사후 하는지, 협의도 뭐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할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죠. 어떤 곳이 좀 경영 참가를 덜 하는 것이 적합한 기업이고, 어떤 곳이 경영 참가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적합한 기업이겠어요? 단순 노동. 우리가 요새 단순 노동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뭐 청소 용역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는 왜 어떻다고요? R1에 가까워요? R2에 가까워요? 단순 노동을 하는 데는 경영참 R1에, 그렇죠. R1에 가깝죠.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예. 현장 지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현장 지식 가치가. 맞아요. 좋은 얘기죠.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나 뭐 이런 데서 찾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 이름을 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논리를 할 때에 이런, 그러니까 이그샘플을 사례로서 그냥 하시면 되고, 3페이지가 안 돼도 되겠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 그러니까 요새 청소 영역하는 회사들 중에도 되게 그런 업종의 특성을 이렇게 좀 다변화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름을 잊어먹었다. 하여튼 그 회사는 그러니까 아주 그 세제들이 되게 독하다 그러잖아요.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소재를 갖고 일종의 정말 그야말로 청결 컨설팅을 하는 것이죠. 청결 컨설팅. 그래서 청소회사들이 전부 다 단순 노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회사에서도 그거를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하이 퀄러티. 그러면은 이제 청소를 해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장 지식이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R1에서 R2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에 따라 달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영하게 될 회사의 경영 철학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적으로 또 캐시어 있잖아요. 캐시어. 유통산업의 캐시어. 거기가 어떤 데는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지역 아줌마, 소위 말하는 아줌마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규직을 하는데도 있다는 거죠. 왜요? 일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갔을 때, 장 볼 때에 직접 접하고 그 서비스의 퀄리티를 가늠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캐시어들이거든요. 그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 계산하고 그 계산 틀리지 않게 하는 어떤 직무의 목표를 준다면은 단순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일종의 감정 노동으로서 회사의 대변자로서 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클레임이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고 숙련되게 대답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편안함을, 그런 이렇게 연구를 보면은 캐시어 아줌마들이 익숙한 쪽에 캐시어 줄을 쓰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장을 볼 때. 아마 줄이 너무 길게 서러 있으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익숙해진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의 감정 노동들이 거기 있는 것이죠. 코스트코인가요? 코스트코? 알아요? 코스트코 들어봤어요? 네, 거기 굉장히 우리나라 거기가 되게 잘 된대요. 근데 거기는 캐시어들이 정규직일 뿐더러 그러니까 캐시어가 따로 있고
포장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요. 이렇게 봉투나 이 바구니에 담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까지도 정규직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이 유통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현장 지식의 어떤 그 퀄리티와 현장 지식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그 상상해 보길 바래요. 무슨 상상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봐오고 고민해 본 바로는 현장 지식이 설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것을 일부러 같이 폄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는 아무리 현장 지식이 중요하더라도 R1이 되겠어요? R2가 되겠어요? R2가 될 수 없어요. R1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현장 지식이 중요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협상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협상의 존이 명백하게 긍정적이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편견 때문에 현장 지식이 중요하다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다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어떤 파트너십, 경영 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노동조합이랑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경영을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 협상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대등한 것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사였고 대체로 경영자들이 나이가 많겠죠. 그래도 인사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뛰어오르고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 경영자들이 굉장히 좀 그 배신감을 느끼거나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이익, 어떤 배분의 그런 문제들이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그러면서 현장 지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현장 지식이 있고 경영 지식이 있는데 그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돼요? 서로 시너지 해야 돼요. 서로 섞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상호 침투하고 막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의견들이 막 이렇게 점점 상승해야 되는 거지. 각각 다 중요하고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역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 그렇죠? 현장 지식과 경영자 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법제화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맞춰서 법제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거의 사실은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그걸 완전히 맞춘다는 것은 어렵죠. 만약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법제화를 하면은 여기는 너무 과도하고 여기는 너무 과소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법을 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안 하던가 XF만 하던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 좋게는 법제화를 하고 그런 베리에이션의 차이를 이렇게 정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그렇게 뭐 완벽하게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은 경영자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주주 모형이냐 이해관계자 모형이냐 어떤 경영의 목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경영의 어떤 철학이고 목적인지 아니면 이제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경영의 목적인지.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형은 주주 모형에 이제 기초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 아니면 주주의 이윤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그러니까 주주의 이윤이 아니라 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자 모형이 정당한 당위예요? 우리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 경영학적으로는 어때요? 경영학적으로는 그들의 기여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이제 그 익스체인지의 관계인 것이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유는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이해관계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들이요. 협력업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막 살 때 이렇게 막 어음으로 사고 뭐 이러지 않고 좀 현금으로 사주고 그들의 기술 개발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막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 안 하고, 그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이해와 요구잖아요. 그들의 그런 이해와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부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몇 개, 뭐 10만 개인가요? 그럼 부품들도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품질, 뭐 오늘도 신문 보니까 막 5천만 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대단한데 그것은 뭐 기적이 아니라 뭐 품질이다, 뭐 이런 뭐 광고 카피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품질을 정말 전국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담당하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부품업체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대책 없으면은 그런 부품 어떤 퀄리티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근로자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로자들이 기계, 투자 이런 부분을 담당하지 못한 그들의 숙련, 몰입, 어떤 현장 지식을 발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모형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다시 글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주주 모형에서는 XF를 추구를 하겠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기업은 항상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주 모형만 있느냐? 이해관계자 모형에 기초해서 한다면은 그러면 X스타에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로자도 이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윤만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이윤과 어떤 기업의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과 부품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와 이자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면은 그것은 기업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 경영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X 스타가 기업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경영 참가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찾아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실무에서 X스타라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라이 앤 에러 해야 되겠죠. 트라이 앤 에러. 이렇게 저렇게 해보죠. 팀제도 해보고 어떤 제도, 문화, 그 다음에 제한제도, 뭐 아니면 뭐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또 노사협의회 방식,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최적에 적합한 이런 수준들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질 수 있겠다. X스타 혹은 XF다. 그래서 그 주주 모형에서는 XF, 이해관계자 모형에서는 X스타. 이해관계자의 아까 제가 그 하청업체가 있고 공급업체죠, 그죠? 공급업체. 그다음 근로자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소비자. 소비자들의 이해와 요구, 수요업체,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지역사회에 뭐가 돌아가요? 기업 가치 중에서 하청업체는 납품 단가,
임금, 소비자에게는 어떤 기업의 그 부품,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 지역사회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뭐 세금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고용이라든지 뭐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밥집, 뭐 거기서 물건 뭐 많이 팔리고 이런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의회에서 이렇게 뭐 기업 그 경영에 관한 각종 조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다리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기여인 거죠.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그런 교육기관을 두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모형이나 아니면 요런 모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좋겠어요. 아까 말한 사례는 실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그샘플을 들어서 그래서 3장 정도로, 그러니까 3장 정도라기보다는 파워포인트로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한 10분 정도, 5분 내에서 10분 정도 발표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서 다음 시간에 흉과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